1학기 때 제가 진행했었던 대학 수학 1이라는 과목에서는 요 함수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이미 수학 시간에 함수에 대해서 이제 많이 학습을 하셨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함수를 갖다가 수학적 기호로 표현할 때는 y equal fx, 즉 y is the function of x라고 해갖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함수의 설명은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어요. 뭐 이미 제가 뭐 여러분한테 한번 언급을 했지만 함수 기계로도 설명을 할 수 있거든요. 함수 기계로 이제 이 함수를 갖다가 설명할 때는 이제 어떤 x라는 요 이제 입력을 받아 가지고 요 함수 기계가 f라는 작용을 해 가지고 y라는 이제 출력 값을 이제 밖으로 내보내 주는 거죠. 함수를 도메인에서의 대응 관계로도 설명을 할 수 있거든요. 이 그림은 여러분들 중학교 때 많이 보셨죠. 도메인에 이제 우리가 영어사전 찾아보면 영역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요 X의 영역을 우리가 정의역, 그리고 Y의 영역을 갖다가 우리가 치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X의 1에 Y는 3이 대응하고, 뭐, X의 3이 Y의 5에 대응한다. 이런 식으로도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요 왼쪽에 있는 요것은 함수예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이것에는 함수가 아니라고 해놨죠. 수학에서 정의하는 함수라는 것은 한 개의 독립변수, 즉 x의 값에는 반드시 한 개의 종속 변수, 즉 y가 대응을 해야 됩니다. 자, 이 그림을 요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을 보시면 요 x의 이제 1은 3, 그 다음에 2, 3, 4 전부 다 한 개의 y 값에 대응하죠. 요 밑에를 보시면은 요 이제 x의 이제 2는 4에 대응하고 x의 마이너스 2도 4에 대응합니다. 어쨌든 요 y값 한 개가 두 개의 x에 대응을 하고 있지만 x의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은 뭐 자신의 x의 값에는 한 개의 y값만 대응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요 오른쪽을 보시면은 이제 납 펑크션 함수가 아니라는 걸 보시면은 여기에는 이제 9라는 x의 9라는 값에 y가 3하고 마이너스 3, 즉 한 개의 x값에 두 개의 y값이 대응하잖아요. 여기에 이제 밑에 있는 것도 요 3이라는 것에서는 이제 y값이 5하고 6이 대응하고 있어요. 즉, 한 개의 x값 3에는 y값이 5, 6 두 개가 대응하거든요. 요것만 볼 것 같으면은 1, 2, 즉 x의 1도 4고 x의 2도 4지만 어쨌든 한 개의 x값에서는 한 개의 y값이 대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함수가 되지만 지금 3이 y의 5하고 6하고 동시에 두 개에 대응하기 때문에 함수가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이제 원하고 타원을 배웠을 거예요. 요걸 갖다가 이제 그려보면은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 같으면은 원은 이렇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집에 있는 고등학교 이제 요 참고서나 교재를 찾아보시면은 원을 갖다가 함수라고 하지 않아요. 원의 방정식 혹은 타원의 방정식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한 개의 x값에 대해서 y값이 뭐야? 두 개가 대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과 타원에는 함수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방정식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뭐 어차피 우리가 지금 수학을 배우고 있으니까 수학의 정의로 한번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가 이제 이런 함수를 갖다가 마주쳤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sin x 빼기 bx 자성 플러스 c예요. 여기서 이제 b하고 c는 이제 숫자로 주어지는 상수가 되겠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이제 함수를 갖다가 마주치게 되면은 이 함수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궁금해지실 겁니다. 자, 이 함수가 어떤 성질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든 이제 정역에 대해서 이제 y 값을 대응시키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제 함수의 성질을 파악한다고 한다면은 이거 아무리 쳐다봐야 저 함수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함수의 성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래프를 그리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한번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시각적으로 바로 이 함수가 이 영역에서는 증가했다가 저 영역에서는 감소하는구나. 바로 한눈에 파악이 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학 수학이라는 과목을 강의하면서 파이썬에 대해서 조금씩 소개를 하고 있죠. 사실 요 이제 파이썬은 이제 사용하는 사람, 현재 시점에서 사용하는 사람도 많고 고급 언어 중에서 이제 아주 인간 친화적이라서 이제
프로그램을 짜는 이제 요 코딩이 쉬워요. 그리고 이제 요와 같은 엄청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요 보여드리고 있는 요 그래프는 파이썬이 그려낼 수 있는 그래프들의 일부일 뿐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을 이용해갖고 간단한 그래프를 한 그려볼 거예요. 그런데 요 이제 파이썬을 코딩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이제 매스플로트 라이브러리라는 이제 요 패키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패키지 명은 그냥 이제 정확하게는 매스플로트 라이브러리인데 약으로 이제 matplot lib예요. 요걸 먼저 설치해 보겠습니다. 일단 윈도우즈의 요 이제 시작 부분에 들어가 가지고 클릭하시면은 이제 요 폴더 이제 설치된 폴더들이 쭉 보이는데, 다시 또 윈도우즈의 이제 시스템으로 들어갔어요. 요 시스템에 들어가면은 명령 프롬프트라고 있거든요. 요게 이제 도스 창을 여는 건데, 요걸 클릭해 보십시오. 자, 이제 명령창이 열렸죠.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C라고 보이는데 이게 이제 루트 디렉토리예요. 그래서 지금 요 프롬프트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C 루트 디렉토리의 유저라는 폴더에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요 폴더에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요게 지금 어딘가를 갖다가 보기 위해 가지고 일단 요 마이 컴퓨터 요걸 한번 클릭을 해 볼게요. 자, 지금 현재 요 마이 컴퓨터에서 지금 이제 하드디스크 드라이버 C로 들어가시면은 지금 커서는 유저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 밑에 보시면은 유저가 있죠. 자,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이제 여기 어드미니스트레이터가 있어요. 지금 요 커서가 지금 이제 요 위치에 와가 있다는 거거든요. 요 프롬프트, 저기 이제 커스의 위치가 지금 이제 어디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윈도우즈 아마 10일 거예요. 윈도우즈 10을 설치하실 때 어떤 옵션을 설치했는가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이제 우리가 파이썬을 설치할 때 패스를 걸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패스를 갖다 거는 명령을 했기 때문에 요 이제 지금 현재 이 커스 위치가 즉 프롬프트가 이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요 C에 어디에 위치해 있던 아마 파이썬 명령이 먹힐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위치에서 한번 파이썬 명령이 먹히는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python 파이썬 그 다음에 한 칸 띄우고 이제 마이너스 기호를 갖다가 두 개 연달았습니다. 그리고 버전을 한 쳐볼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파이썬 버전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네, 파이썬 3.9.7이 나오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요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C에 이제 어느 위치에서든 지금 파이썬 명령이 먹힌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패스가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불안하니까 요 우리가 이제 요 패키지나 혹은 모듈을 설치하지 그냥 파이썬 디렉토리 안에서 이제 명령을 갖다가 실행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도스 명령에서 이제 cd라는 것이 있는데, 요 cd는 이제 두 가지 명령으로 쓸 수 있어요. 하나는 이제 current 디렉토리, 현재 이제 디렉토리가 어디냐. 그리고 이제 change 디렉토리, 요 이제 디렉토리를 바꿔라는 거거든요. 일단 먼저 여기에 이제 cd를 갖다가 한번 입력을 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return 키를 치면은 여기 user의 administrator가 이제 출력이 되죠. 이것은 지금 이제 cd만 쓰면은 current 디렉토리예요. 이제 요 이제 change 디렉토리 요 디렉토리를 바꿔볼게요. 그래서 이제 cd 여러분이 이제 요 피리어드를 두 개를 찍으면은 요때는 이제 체인지 디렉토리예요. 그런데 요 이제 피리어드 두 개를 찍은 것은 요 상위 폴더로 올라가라는 거군요. 지금 이제 상위 디렉토리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치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어드미니스트레이트라는 요 디렉토리에서 지금 이제 빠져나왔고 이제 유저라는 요 상위 디렉토리로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또 cd 피리어드 두 개 찍으면은 이제 루트 디렉토리로 올라가겠죠. 이제 파이썬 디렉토리로 갈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는 파이썬을 지금 현재 요 루트 디렉토리에 파이썬 39라는 이제 요 폴더명으로 설치를 했거든요. 파이썬 디렉토리로 옮기기 위해서는 또 이제 change 디렉토리 요 이제 cd라는 명령을 써야 되겠죠. 요 한 칸 띄우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python 파이썬 39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고 리턴 키를 치시면은 이제 명령 프롬프트 즉 커스가 파이썬 39라는 디렉토리로 이제 옮겨졌어요.
도스 명령에서는 요 이제 대문자하고 소문자를 갖다가 구분하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 즉 컴퓨터 OS 시스템을 윈도우즈 10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요 윈도우즈 10이라는 것 자체도 원래 요와 지금 보이고 있는 요 명령 프롬프트 창측 도스 명령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단지 이제 도스 명령으로 이제 뭔가를 갖다 하기에는 불편하니까 우리가 옷을 입는 것 같이 윈도우즈라는 옷을 갖다가 입힌 거에 불과합니다. 요 윈도우즈 시스템은. 지금 제 요 노트북에 요 화면을 갖다 캡처해갖고 동영상을 갖다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요 도스 창에 지금 명령 프롬프트 창에 입력한 글자가 잘 안 보일 겁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요 이제 시작 버튼에서 윈도우즈로 들어가고 요 이제 명령 프롬프트 명령창을 열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열었을 때 어디까지 보이는가 하면은 요렇게 보일 겁니다. 요거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컴퓨터, 지금 이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이제 뭐 보통 C겠죠. 여기에 설치된 윈도우즈 10의 버전을 보이는 거고, 지금 현재 요 여기까지 보이는 것이 지금 현재 그 명령 프롬프트, 즉 커서가 어느 디렉토리에 와가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저스의 하위 디렉토리 어드미니스트레이터에 이제 요 명령 프롬프트 커서가 와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요 보이시는 요 디렉토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컴퓨터를 갖다가 이제 세팅할 때 어떻게 세팅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패스라는 걸 갖다가 파이썬을 인스톨레이션 할 때 패스를 걸어놨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이제 파이썬 버전을 확인해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이썬 3.9.7이라는 요 이제 버전 넘버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cd, 이거는 이제 current 디렉토리예요. 그래서 cd를 치니까 현재 명령 프롬프트가 있는 users의 administrator 이제 디렉토리를 보여준 거죠. 자, 여기서 이제 change 디렉토리, 그리고 이제 period 두 개를 갖다가 찍으면은 이제 이제 디렉토리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administrator에 빠져나왔고 요 이제 상위 폴드인 요 users로 이제 올라왔어요. 여기서 이제 cd 땡땡을 한 번 더 치주니까 루트 디렉토리인 이제 C 디렉토리에 올라온 거죠. 여기서 이제 또 change 디렉토리 파이썬 이제 상구하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명령 프롬프트, 즉 이제 커스는 지금 이제 여기 와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파이썬 상구라는 요 디렉토리에 들어와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파이썬에서 이제 그 패키지나 모듈을 쓰기 위해서는 pip라는 명령을 갖다가 사용해야 돼요. 요 pip라는 것은 Python Installation Protocol이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이제 요 파이썬이라는 요 이제 디렉토리에 설치되어져 있는 PIP 프로그램의 버전을 보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G호 두 개에다가 버전을 갖다가 입력하면 됩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 이제 요 푸른색으로 요 공백 문자를 하나 넣어놨죠. 이것은 PIP 한 칸 띄우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버전 이렇게 입력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림 파일로 변환했더만 좀 이상하게 보이는데 요 PIP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기호 사이에는 한 칸만 띄우는 겁니다. 자, 요 이제 PIP 버전이라는 요 명령을 입력하면은 여러분들의 이제 명령 프롬프트 창이 이제 도스 창이거든요. 자, 거기에 바로 이제 밑에 이렇게 보일 겁니다. C라는 루트 디렉토리에 파이썬 상구라는 디렉토리 그 하위인 라이브러리 또 그 라이브러리의 하위인 요 사이트 패키지에 PIP 프로그램이 이제 설치가 되어져 있는데 요 PIP의 버전이 21.2.3이라고 보여주고 있을 거예요.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요 파이썬의 버전은 3.9.7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파이썬 버전 3에서 이제 pip 명령을 갖다 사용하기 위해서는 요 pip3라는 명령을 갖다 써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요 pip3를 갖다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 이제 파이썬 프로그램에 설치되어 있는 요 이제 pip 프로그램을 갖다 업그레이드 해야 되거든요. 업그레이드 하는 명령은 그냥 이대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요 이제 공백 문자를 넣어놨는데 요 한 칸씩 띄우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명령을 갖다가 그대로 이제 입력을 했어요. 그랬더만은 이제 컴퓨터가 지가 알아서 뭔가를 해주네요. 자, 그러면 요 이제 보시면은 요 이제 PIP 21.2.3 이게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제거되었고, 그리고 21.2.4, 요거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이 되겠죠. 요것이 이제 또 성공적으로 이제 설치되었다라고 이제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매트플로트 라이브러리를 갖다 설치하기 위해서 pip3 한 칸 띄우고 install 인스톨이죠. 그 다음에 이제 matplotlib 를 입력하겠습니다. 자, 이제 리턴 키를 치면은 뭔가가 지금 이제 쭉 설치가 되고 있죠. 설치가 완료되면은 명령 프롬프트, 즉 커서가 이제 c루트의 파이썬 상구 요 디렉토리에 위치하고 있는 것 같다가 확인할 수 있을 거야. 매트플로트 lib라는 요 이제 패키지를 갖다 설치를 했거든요.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이제 마이 컴퓨터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 지금 파이썬은 지금 C에 있잖아요. 그래서 파이썬 상구로 한 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라이브러리 요 lib를 갖다가 한 클릭해 보면은 우리 이제 사이트 패키지가 있죠. 요 사이트 패키지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매트플로트 lib라는 요 이제 폴더가 하나 보이시죠? 그리고 매트플로트 lib 요 이제 버전은 3.4.3이네요. 여기 이제 인포메이션 요 이제 두 개가 설치된 걸 갖다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매트플로트 lib가 요 사이트 패키지에 설치가 된 거예요. 설치를 갖다 확인하는 또 다른 방법은 요 파이썬 3.9 요 이제 IDL 통합 개발 환경을 갖다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요 코딩을 할 수 있는 에디터가 이제 열리지 않습니까? 요 런 메뉴에서 파이썬 셀을 활성화 시켜요. 그리고 이제 요 매트플로트 lib를 한번 임포트 해보는 거예요. 파이썬 셀로 불러보면 되거든요. 자, 임포트 매트플로트 lib 요 이제 입력을 하고 리턴 키를 치시면은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다음 줄에 요 파이썬의 명령 프롬프트가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제대로 설치가 된 거예요. 요 버전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print 파이썬에 이제 matplot lib 여기에 피리어드를 하나 찍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한 칸 띄우고 이제 요 마이너스 기호가 아니고 언더바 이제 두 개를 갖다가 이제 입력하고 버전 그 다음에 또 언더바 두 개를 갖다가 입력하고 요 이제 가로 닫고 요 이제 리턴 키를 치면은 버전 넘버가 나오죠. 요 매트플로트 lib라는 요 패키지의 버전은 3.4.3입니다. 이제 파이썬을 이용해 갖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삼각함수를 한번 그래프로 그려 볼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요 삼각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sin x 이렇게 이제 요 x에 각도를 주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각도는 지금 데그리하고 라디안 두 가지거든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요 이제 삼각함수에 주는 요 변수, 아규먼트는 데그리, 즉 이제 도가 아니고 라디안으로 줘야 돼요.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사인의 제로, 이제 그럼 0이죠. 당연히 지금 뭐예요? 요 사인이란 거 갖다가 요 파이썬 셀이 못 알아먹겠다라고 에러 메시지를 갖다가 지금 이제 출력을 해줍니다. 뭐 당연히 에러가 나요. 왜냐하면 요 삼각함수는 파이썬의 numpy라는 패키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파이썬의 특징이 어떤 특정한 패키지에서 지원하는 그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패키지를 갖다가 요 셀이나 프로그램 안으로 불러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제 import numpy를 불러들여야 되겠죠. 이제 사인 제로를 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또 에러 메시지가 나옵니다. 요 보시면은 사인을 갖다 또 못 알아먹겠다잖아요. 우리가 파이썬에서는 특정한 패키지를 갖다가 이제 프로그램이나 셀로 불러들여 가지고 그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패키지 이름을 접두처럼 사용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numpy 요 피리어드 꼭 찍어줘야 돼요. 사인의 제로. 그러면 이제 0의 값에 출력을 해줄 겁니다. 예, 출력되죠. 그런데 이제 라디안이 우리가 이제 180도 같으면은 파이 라디안이고 360도 같으면 2파이 라디안이잖아요. 그럼 그래프를 그리면은 요 파이라는 게 3.1415916 이제 쭉 끝까지 가는 무한소수이기 때문에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그리 각으로도 이제 그래프를 갖다가 그리고 싶은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이를 위해서는 이제 라디안을 갖다가 대그리로 바꾸고 또 이제 대그리
요 도를 갖다가 라디안으로 이제 바꾸고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파이썬에서는 이와 같이 이제 라디안을 대거리로 이제 변환해주고 대거리를 라디안으로 변환해주는 함수가 있거든요. 제 기억이 맞다면은 요 이제 대거리를 갖다가 이제 라디안으로 바꿔주는 함수는 라디안스예요. 그리고 이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러면 이제 요 가로 안에는 이제 도가 들어가겠죠. 그럼 라디안으로 이제 변형을 해줄 거예요. 요 이제 에러 메시지는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요 파이썬 셀에서는 패키지를 안 불러드렸잖아요. 그리고 DGRES 자, 데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요 가로 안에 라디안을 갖다가 집어넣어 주면은 이제 도로 바꿔줄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요 에러 메시지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우선 요 파이, 요 이제 3.141596, 요 이제 무한소수를 파이썬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부터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파이썬에서 3.141596 쭉 끝까지 가는 요 무한 소스를 이제 원주일이죠. 요걸 갖다가 이제 예약으로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아마도 이제 numPy 모듈에서 지원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import numPy를 이제 np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numpy가 지금 이제 np로 이제 불리고 있으니까 접두로 np.py 한번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네. 3.141596 이제 PI 요 파이라는 예약으로 지원을 해주네요. 이 라디안스하고 데그리스라는 요 이제 각도를 갖다가 이제 변환해주는 이 두 함수는 아무래도 numPy 모듈에서 지원해 줄 것 같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 에러 메시지는 신경 쓰지 마세요. 아직 우리가 이제 요 패키지를 안 불려드렸기 때문에 import numpy를 이번에는 이제 np로 이제 불러드리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요 numpy 모듈에서 이제 요 파일을 갖다가 지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3.141596 요 무한소수를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파일을 이제 각도로 한 변환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DEGRES 자, 이제 대거리 자, 요 안에 이제 요 데그리스라는 것은 이제 라디안을 갖다가 도로 바꿔주는 거니까 여기에 이제 파일을 한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180도가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요 파일이라는 것 역시 이제 numPy 모듈에서 지원하는 거니까 np. 이제 pi 이제 180도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하겠어요. 자, 그러니까 모르네요. 죄송합니다. 요 데그리라는 이 함수 자체도 지금 numPy 모듈에서 지원하는 거니까 np. DEGRES 그 다음에 이제 MPS numPy 모듈 지원하는 PY 요 이제 입력을 하면 180도가 나오네요. 이번에는 요 180도를 라디안으로 한번 바꿔 볼게요. 자, 그러면 np. 이제 라디안스라는 함수를 써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180 자, 요걸 갖다가 이제 라디안으로 180도를 라디안으로 바꾸는 거예요. 네, 이제 파이 3.141596이 출력되죠.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도 이미 학습을 하셨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어떤 함수가 주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x의 값을 집어넣죠. 그러면 그 함수에 이제 x 값을 집어넣으면은 함수 값 y가 이제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x, y라는 요 좌표점을 갖다가 이제 하나 이제 요 종이 위에 찍죠. 점을 갖다가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 또 다른 x 값을 집어넣고 또 x, y 좌표점을 갖다가 또 구하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이제 좌표점을 찍고 요 좌표점과 좌표점을 갖다가 이제 선을 그어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지 않습니까? 파이썬이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도 똑같아요.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x1에 대응하는 y1이 필요하고 x2에 대응하는 y2가 필요하고 이와 같이 이제 좌표점들이 이제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0도부터 360도까지 10도씩 증가하면서 지금 이제 사인 그래프를 그리겠다고 하면은 37개의 좌표점이 필요해요. x와 y가 대응하는. 그런데 파이썬에서는 이와 같은 이제 x와 y를 대응시켜 줄 수 있는 기능을 갖다가 쉽게 만들 수 있는 함수가 있거든요. 이제 arrange라는 함수인데 요 arrange 함수를 갖다가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또 데이터 형식을 갖다가 또 설명을 해야 되네요. 이미 여러 번 설명했지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갖다 코딩하면서 이제 x라는 변수에다가 5.0이란 값을 갖다가 저장했다라고 하겠어요. 자, 그러면
파이썬 인터프린트는 요 이제 메모리 공간 내에서 어느 특정한 위치에 이제 요 저장 공간을 갖다가 이제 잡는 거죠, 자기가. 그리고 요 저장 공간의 이름을 갖다가 X라고 부여를 합니다. 사실 뭐 어드레스, 요 주소하고는 좀 개념이 다른데 그냥 어드레스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요 저장 공간 내에 특정한 위치에 요 이름을 X라고 두고 여기에 5.0이라는 값을 저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파이썬에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요 R을 갖다가 하나 더 적었는데 요 array 우리말로 하면 배열이에요. 요 배열이라는 요 데이터 형식도 이제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 이제 배열은 이제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코딩을 하다가 이제 저장 공간의 이름은 이제 X예요. 그런데 이제 한 10개 정도의 요 이제 저장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10개의 저장 공간에 요 이름은 전부 X예요. 그런데 요 이제 값을 대입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이 10개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요 X는 X인데 이 각각의 요 저장 공간을 갖다가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경우에 이름이 X인 첫 번째의 저장 공간을 우리가 이제 X0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요 두 번째의 저장 공간을 X1이라고 합니다. 요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배열, array라고 하거든요. 그럼 X0 이꼴 5.0, X1 이꼴 7.0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이름이 X라는 요 배열의 첫 번째 저장 공간에는 5.0이 저장되고 두 번째 저장 공간에는 7.0이 저장됩니다. 이제 아시겠지만 배열이라는 것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제 복수의 저장 공간이기 때문에 요 각 저장 공간에 이제 위치를 지정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인덱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 배열의 저장 공간에 이제 번호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 배열의 첫 번째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10개의 저장 공간을 갖다가 이제 한 개의 배열로 이제 선언을 했다고 그러면은 첫 번째는 0이 되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 배열의 이제 요 저장 공간의 요 인덱스, 즉 번호는 9가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이썬 코딩을 하면서 이제 이름이 X이면서 저장 공간의 크기가 10개인 이제 1차원 배열을 선언을 했다 이거예요. 즉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동일하게 이제 이름이 Y이면서 저장 공간의 크기가 10개인 1차원 배열 Y를 갖다가 우리가 만들면은 자 이제 X0하고 Y0 그 다음에 이제 X의 이제 9하고 Y의 9을 갖다가 서로 대응을 시킬 수가 있겠죠. 이제 파이썬에서 array, 그럼 이제 배열이죠. 요걸 갖다가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실습을 해 보겠어요. 일단 요 파이썬 셀에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요 배열을 만들어주는 이제 파이썬의 함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편리한 게 arrange라는 함수거든요. 요 arrange는 우리가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은 뭐 배치하다, 배열하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파이썬의 arrange 함수는 요 R이 하나 없어요. 저도 요거 사용할 때마다 실수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요 arrange 함수의 사용법은 우리가 이제 for loop에서 range 함수를 사용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요 가로를 열고 스타트, 이제 시작값이죠. 그 다음에 스톱, 이게 이제 끝나는 값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얼마씩 증가시킬 것이냐. 요 이제 스텝, 요렇게 이제 세 가지의 요 인자가 들어갑니다. 아규먼트가 들어가는 거죠. 지금 요대로 사용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요 arrange 함수도 numpy 패키지에서 지원을 하거든요. 그럼 arrange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numpy 패키지를 먼저 불러와야 되거든요. import numpy를 이제 np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x를 이제 요 x라는 변수를 갖다가 이제 배열로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차피 요 arrange도 numpy 패키지에서 이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적주어 np를 먼저 적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arrange. 자, 이제 시작값을 갖다가 0으로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탑 값을 10으로 하고 이제 스텝은 2로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요 어레인지 함수에 의해서 요 x라는 1차원 배열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요 x가 지금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뭐 프린트 가로 열고 x 가로 닫고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x만 입력해도 x가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어레이 1, 3, 5, 7, 9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죠. 일단 어레이라고 이제 찍혀 나왔으니까 배열은 맞아요. 그러면 요 x라는 요 변수의 이제 데이터의 형식을 갖다가 정확히 이제 알기 위해서는 타입이란 명령을 갖다가 쓰면 되죠. 그래서 타입 x 이렇게 하면은 이제 numpy의 nd array 그러니까 이제 배열이라고 지금 이제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 이제 우리가 요 x 요것만 입력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x를 갖다가 모니터 상에 한 출력을 해봤는데 이제 프린트 명령을 한번 써보겠어요. 자, 그럼 프린트 x를 하니까 역시 이제 1, 3, 5, 7, 9 이렇게 이제 보여주네요. 이제는 이해하셨겠지만 요 x라는 것은 지금 현재 5개의 기억 공간을 가지고 있는 1차원 배열입니다. 그래서 요 5개의 이제 기억 공간 중에서 첫 번째는 1이 저장되어 있고 두 번째는 3이 저장되어 있고 맨 마지막에는 9가 저장되어 있네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요 이제 배열S의 첫 번째 저장 공간의 요 번호, 즉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0, 1, 2, 3, 4. 요 9는 이제 저장 공간, 이제 마지막 저장 공간인데 요 인덱스는 4가 되겠죠. 자, X의 0는 이제 1입니다. 그리고 X의 4는 이제 9가 되겠죠. 이제 요 어레인지 함수가 요 이제 x라는 배를 어떻게 만드는지 이제 한번 또 설명을 해야 되겠죠. 처음에 1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면 요 x라는 요 이제 저장 공간의 첫 번째, 그럼 이제 x0가 되겠죠. 여기에 이제 1을 갖다가 넣어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2가 증가하니까 이제 x1에는 이제 1 플러스 2가 되니까 3이 들어갔겠죠. 그리고 이제 5, 7, 9. 그 다음에 이제 2를 갖다가 이제 또 증가시키면 11이 되겠죠. 자, 그런데 요 이제 11이란 것은 요 스톱 값, 즉 이제 엔드 값인 10을 갖다가 넘어가니까 이제 안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총 5개의 저장 공간의 1차원 벨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스톱 값을, 즉 엔드 값을 11로 하면 요 이제 6번째가 만들어질 거야. 6번째 저장 공간이. 그럼 이제 x5가 되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x는 mp 이제 어레인지에 이제 1부터 11까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print print x를 한번 출력을 해보면 1, 3, 5, 7, 9 x의 6번째 저장 공간, 그러면은 인덱스로는 이제 x5가 되겠죠. 요 11을 안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요 어레인지 함수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스톱 값, 즉 엔드 값을 사용했을 때 요 엔드 값을 포함하지 않는 이하, 즉 미만으로 이제 배열을 만들어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사인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0에서 360도까지 10도씩 증가시켜 가면서 지금 이제 요 사인 함수 값을 계산할 거예요. 그러면은 요 x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어레인지 함수를 이용해갖고 0부터 360까지 이제 스텝은 10도씩 이제 증가시켜야 되겠죠.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배열로 x는 mp 이제 어레인지의 0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360도까지 스텝은 10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요 어레인지 함수라는 것은 360을 갖다가 엔드 값으로 이제 사용하면 포함을 하지 않기 때문에 361로 이제 입력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요 x의 이제 1차원 배열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0부터 이제 360도까지 10도씩 증가하면서 만들어졌을 거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0부터 10도씩 해갖고 360도까지의 이제 1차원 벨이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사인 함수를 그리기 위해서는 이제 x축에는 이제 0부터 360도 이제 10도씩 증가하는 요 이제 x의 각도가 이제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 각도에 대해서 이제 사인 함수 값을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런데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제 삼각 함수 값을 계산할 때는 라디안 단위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요 x를 이제
지금 이제 0에서 360도까지는 대글이거든요. 요걸 라디안으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이제 numPy 패키지에서 지원하는 라디안스라는 명령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x 이꼴 이제 mp. 라디안스의 요 이제 x 그러면은 요 0에서 360도까지의 요 값을 갖다가 라디안으로 바꿔주라는 거거든요. 즉 변환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변환이 됐을 거예요. 한번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360 같은 경우에는 2파이 라디안이니까 뭐 6.28 이렇게 이제 라디안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요 x의 값을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인 값을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사인 값은 이제 y니까 y는 요 삼각함수도 numPy 패키지에서 이제 지원하기 때문에 mp.sine에 이제 요 0에서 이제 360도까지의 라디안으로 바꾸어진 요 이제 각도를 갖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요 지금 현재 사인 함수에 들어간 요 아규먼트 x가 지금 이제 1차원의 별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y를 이제 요 mp.sinx 요렇게 이제 우리가 입력하면은 요 x가 1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y는 자동적으로 1차원 배열로 만들어져요.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프린트의 y. 자, 그러면은 이제 37개의 값이 나오죠. 이제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니까 이제 요 사인 함수를 그릴 준비는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한 해보겠습니다. 파이썬 에디터로 들어와야 되겠죠. 일단 임포트 이제 numPy 패키지를 일단 이제 불러드려야 됩니다. mp로 불러드리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매트플로트 라이브러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프로그램 안으로 불러드려야 돼요. 그래서 임포트 이제 매트 플로트 lib 이름이 길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as plt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이제 0에서 360도까지를 배열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arrange 함수를 씁니다. 이제 0에서 이제 360까지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361을 이제 end 값으로 하고 스텝은 10으로 했어요. 자, 요걸 갖다가 또 이제 라디안으로 바꿔줘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x는 mp. 라디안스의 x 이래서 라디안으로 바꿨습니다. 이제 y 값을 계산해야 되겠죠. mp. 이제 sin의 x 이래갖고 이제 요 0에서 360도까지의 요 이제 10도씩 증가하는 요 각도를 이제 라디안으로 이제 각도를 변환시켜 줬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사인 x 값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요 이제 매트플로트 lib라는 요 패키지에서 지원하는 이제 요 플로트라는 명령을 써야 돼요. 그래서 plot의 x, y 이렇게 하면은 지금 현재 0에서 360도까지 이제 37개의 좌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x도 배열이고 y도 배열이에요. 그래서 요 플로트 명령을 쓰기 위해서는 요 x하고 y의 이제 요 배열의 개수가 같아야 됩니다. 지금 이제 y도 요 x라는 배열을 이용했고 이제 계산한 배열이기 때문에 이제 요 배열의 xy의 요 개수는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걸 갖다가 이제 플로트 x, y라는 요 명령을 쓰면은 요 좌표점들을 갖다가 이제 요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연결을 해주거든요. 그 다음에 요걸 갖다가 이제 그려라. 이제 요걸 갖다가 이제 보여라. 이것의 명령은 show라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요 show라는 명령에는 요 인자가 안 들어갑니다. 그냥 빈 괄호만 적어주면 돼요. 그런데 요 플로트하고 요 show라는 요 명령이 매트플로트 lib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요 패키지 안에. 그래서 요걸 갖다 우리가 plt라고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래서 plt. 이렇게 플로트 이렇게 적어줘야 돼요. 그리고 plt.show 요렇게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런 모듈을 눌러야 되겠죠. 네, 에러가 뜨네요. 요 이제 매트플로트 lib라는 것이 지금 요 플로트라는 명령을 갖다가 지금 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요 매트플로트 lib라는 요 패키지가 그래프를 그려주는데 요 플로트라는 요 명령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요 에러 메시지거든요.
마이 컴퓨터를 클릭해가지고 이제 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C로 왔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루트 디렉토리에 파이썬 상구를 설치했죠. 클릭하시면은 이제 라이브러리, 우리가 매트플로트 lib를 갖다가 사이트 패키지 쪽에 지금 설치를 했잖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매트플로트 lib라는 요 이제 디렉토리가 보이죠. 클릭을 하셔가지고 쭉 내리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파이 플로트라는 게 보일 거예요. 요게 이제 파이썬의 이제 요 파일인데, 파이썬 요 인터프리터 자체가 갖고 있는 요 파일인데, 요 py 플로트라는 얘가 플로트 명령하고 이제 show라는 명령을 갖다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py 플로트를 프로그램 안으로 불러들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py 플로트라는 게 matplotlib lib에 이제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피리어드 점을 하나 찍어주고 py plot 이렇게 이제 적어주면 돼요. 그러면 matplotlib라는 디렉토리에 있는 py 플로트를 plt라는 이름으로 불러들여라, 이런 의미거든요. 이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런 모듈을 갖다 한 번 더 눌러볼게요. 네, 사인 그래프가 그려졌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0부터 우리가 이제 360도가 2파이 라디안이니까 6.28 라디안까지 그려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요 X축의 스케일하고 Y축의 스케일 범위는 지금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요 이제 계산된 사인 값에 맞춰서 지가 알아서 이제 만들어 준 거거든요. 근데 요걸 우리가 이제 제어, 즉 컨트롤을 할 수 있어요. 이 그래프를 좀 더 멋있게 만드는 방법. 그러면 이제 요 축의 요 간격을 갖다가 조절한다든가, 그 다음에 요 이제 축의 범위를 조절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요 이제 그래프 그린 요 도화지, 이 도화지에 이제 뭐 글자 같은 걸 적고 라벨 같은 걸 넣을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고학년이 되면서 이제 뭐 리포트 같은 거 많이 제출하잖아요. 그때는 요와 같이 이제 그래프의 포맷만 하나 정해놓고 요 함수만 바꾸면 그래프가 그려지잖아요. 뭐 요와 같은 그래프를 갖다가 이제 요 리포트 제출할 때 이제 뭐 화면 캡처를 해가지고 이제 넣고 이러면은 이 이제 리포트가 아주 깔끔하게 되는 거죠. 자, 이번 시간 수고하셨습니다.